요번에 모의고사 보시죠? 모의고사. 근데 내일이죠, 내일. 내일인데, 제가 낸 건 아닌데, 좀 몇 개 좀 가르쳐 드릴게요. 그죠? 가르쳐 드리고. 그래서, 아까 계산 문제 있었죠, 그죠? 그 똑같이 나와요, 내일. 그래서, 답이 똑같은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아까 248페이지, 제가 낸 게 아닌데, 그러니까 조금 모의고사는 가르쳐 주는 것도 좋아요, 그죠? 248페이지 가시면은, 그 계산 문제가 있죠? 계산 문제. 그게 내일 나올 거예요. 나오는데, 8.2%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곱해서 더해서, 그게 820 나오면 8.2가 정답이고, 만약에 그게 960 나오면 9.6이 정답이고, 가르쳐 드렸어요. 그래서, 왜냐면, 모의고사는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내가 똑같이 나온다는 아니잖아요. 그죠? 야, 8.2%가 없는데 그러지 말고, 내일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제가 낸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모의고사를 보니까, 그 다음에 좀 전에 풀었던 게 나와요. 좀 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 연금의 그 화폐 시장 가치 있었죠? 넘겨보시면은, 아까 뒤에 가시면은, 좀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것도 괜찮죠? 왜냐면 좀 긴장을 좀 풀어야 돼. 그렇다고 해서 시험지를 유출했다 그러지 마세요. 왜냐면, 똑같은 문제가 아니거든요. 8.2가 아니니까, 막 이러지 마세요. 왜 쟤 다 가르쳐 줬다 그러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왜냐면 긴장을 하시잖아요, 지금, 그죠? 공부를 좀 하라 그러는 건데, 아까 308페이지로 가시면, 308페이지로 가시면은, 그 13번 있죠? 13번 찾았습니까? 이 13번을 똑같이 내지 않고 이거를 약간씩 바꿔요. 내일. 그죠? 그러니까 이건 준비를 하셔야 돼요, 내일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13번의 정답은 아까 2번이었죠? 꼭 2번이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고, 연금의 미래가치 역수는 그냥이에요. 감침계수예요. 이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이게. 그래서, 어머니, 가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렇다고 막, 답만 외우고 막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오시면 되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계산 문제는 맞추셔야 됩니다. 계산 문제는 꼭 제가 야매를 했던 걸 가지고 모의고사를 맞춰보세요. 맞춰보시고. 됐습니다. 그 정도만 할게요. 더 가르쳐주면 안 될 것 같고. 자, 가봐. 자, 278로 가셔서, 좀 강의를 하면서 가르쳐 줄게요. 자, 278. 너무 또 노골적으로 가르쳐 주면 안 되니까. 자, 278로 가시면은 이제 현금 수지의 측정이 있죠. 그죠? 그래서 278로 가시면은, 영업수지 계산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제 강의를 들으신 분은 왜 가공기 유용순 기억하시죠? 특강 때. 가공기를 누가 만들었어요? 유용순, 부세, 영세.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동영상 들으신 분들은 좀 그러니까 한번 가볼게요. 암기 기법인데, 일단은 이론부터 먼저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20억을 투자해요. 총 투자액입니다. 그러면 지렛대 효과는 내 돈만 투자해요? 타인 돈을 빌려요? 타인 돈을 빌리죠. 10억은 지분 투자라고 하고, 지분 투자액이라고 하고, 자, 10억이 저당 투자액이라고 볼게요. 저당 투자액이라고 본다면, 자, 우리가 취득만 해요? 운영도 해요? 임대사업을 하죠? 그래서 운영하고 처분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운영에 대한 현금 수지를 구하고 처분에 대한 현금 수지. 그래서 운영은 소득이득이라고 하고 처분을 자본이득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얘가 이제 어떻습니까? 와가지고 자체적으로 임대 단위수를 봐요. 그래서 25칸이 있다. 그럼 25칸에서 우리가 이제 봤을 때 하나 임대료를 받은 게 100원이다. 그냥 쉽게. 그럼 2,500원서부터 시작을 하겠죠. 근데 이건 다 치워졌어요. 예상만 하는 거예요. 예상. 그래서 우리가 영업수지 계산을 영업 현금 흐름이라고도 하거든요. 영업 현금 흐름. 자, 그러면 우리가 가능 총소득부터 나왔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가능 총소득이라는 게 있나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임대료가 100원이면 임대 단위수가 25건이 2,500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가능 총소득. 근데 가능 총소득은 아직 채웠어요. 예상을 하는 거예요. 잠재 총소득이죠. 조라고도 나오거든요. 공실을 빼줘야 되죠. 공실 및 거기 보시면은 대선 충당금이라고 하죠.
그 대손충당금도 맞고 불량부채라고도 나올 수도 있어요. 불량부채액. 그래서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이라고 나오고, 자, 요거는 제가 다른 말로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로 나온다 그랬죠.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판기 수익 같은 거는 기타 소득이에요. 자, 이건 임대료예요. 임대료 외 소득이에요. 주차료라든지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영업외 수익이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효가 나오겠고요. 유효 총소득이 나오고, 조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영업 경비를 빼죠. 근데 영업 경비라고 나올 수도 있고, 운영 경비로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영업 경비로 나올 가능성이 더 커요. 영업 경비 빼면 순소득이 되죠. 순영업소득. 자, 돈을 빌리면 원리금을 갚아 나가야 되죠. 그 원리금은 뭐와 뭐를 더한 거죠? 원금하고 이자. 원금 상환분과 이자 지급분을 더한 거죠. 그래서 그걸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그래요.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하고, 자, 얘를 또 따라해보세요. 저당 지불액. 저당 지불액. 다 똑같은 언어라고 그랬죠. 그죠? 저당 지불액. 우리가 동일해요. 저당 지불액, 뭐 원리금, 부채 서비스액. 그러면 세전이 되죠. 세전 현금 수지라고 돼 있죠. 현금 수지. 또는 우리가 현금 흐름, 영업소득세를 빼요. 거기 보시면 뭐 운영소득세가 틀렸다는 건 아니라 운영보다는 영업이라고 나옵니다. 영업소득세. 영업소득세를 빼고, 자, 그 다음에 세전이에요, 세후예요. 세후 현금 수지가 되죠. 세후 현금 수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강을 들으신 분들은 앞자를 따가지고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안겨보세요. 따라서 가공기. 가공기는 그 쓰레기를 압축시키는 기계예요. 이걸 유용순이라는 대표회사 이사가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하는데 탈세를 해요. 탈세는 불법이죠. 정부가 부세를 합니다. 그럼 다시 그냥 해요. 얘는 굉장히 가난해져서 영세해져요. 영세해지죠. 따라서 가공기. 누가 만들었어? 부세 영세. 아시겠죠? 그죠? 그럼 요게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막 문제가 풀려요. 아무 생각 없이 푸는 문제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시냐면은 교재 310페이지로 가셔서 특강 때 했는데, 지금 17번 문제 있죠? 그랬더니 지금 여기에 지금 가로쳐져 있어요. 가로쳐져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기타 소득 다음에 가로쳐져 있죠? 여기 가로쳐져 있고, 그 다음에 C에 가로쳐져 있죠? 그럼 따라서 가공기. 그러면 A에는 앞에 대가리가 뭐가 나와야 돼요? 가가 나와야 되죠. 얘기 좀 해봐. 그 다음에 가공기 유영 순이죠. 그럼 B가 U가 나와야 되죠. C가 순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맞추시는 거죠. 체크하셨죠? 그죠? 자, 저도요, 동영상을 보니까 제가 초라해요. 가공기 유용수인데, 이게 어떻습니까? 좀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아니면 이게 암기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가공기 유용순 부세영수로 가게 되면 앞자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건 아무 생각 없이 맞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 정답이죠. 체크하셨습니까?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5번 맞히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얘가 나올 수도 있죠. 얘는 뭐예요? 어머 깜짝아. 그죠? 그 공을 찾으셔야죠. 공실비 불량부채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가신다면은 좀 수월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해 갔어요? 얘만 나왔으면 좋겠죠? 그럼 얘만 안 나온다는 게 이제 내용을 가야 된다는 거죠. 갈게요. 앞쪽으로 볼게요. 내용으로 갑니다. 내용으로 가시면은, 자, 내용을 좀 충실하겠습니다. 우리가 278로 가볼게요. 278로 가시면은, 자, 지금 밑에 가능 총소득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얘는 공실이 전혀 없이 100% 최대한 가능한 임대료 수입을 얘기하고, 공실 및 대손충당금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대손충당금 임대료 회수가 불가능한 거죠. 자, 오른쪽 가볼게요. 기타 수익이라는 게 있나요? 기타 수익은 영업외 수익이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떤 게 있어요? 주차료 수입, 자판기 이런 것도 되겠죠. 유효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가능해서 공시를 빼서 기타를 더했죠. 그래서 유효가 나왔고 영업 경비라는 게 있나요? 별표 3개 치세요. 자, 그럼 영업 경비에 포함되는 게 있고 포함 안 되는 게 있죠. 자, 그러면은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포함되는 것보다는 포함되지 않는 거 위주로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 이론을 가야 되니까 그냥요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요. 재산세 들어가죠. 그 재산세는 이제 보유가세이기 때문에 경비 처리를 해요. 그 다음에 손해보험료라든지 광고비, 전화료, 전기료 들어가죠. 근데 이게 안 되는 거는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잘 들어보세요. 공실은 그냥입니까? 미리 빼줬습니까? 그러면 또 빼면 돼요, 안 돼요? 그럼 공실은 빠져나가는 거죠. 안 포함됩니다. 그럼 공실 및 대손 충당금은 영업경비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되고요. 부채 서비스액도 나중에 빼줄 거죠. 그럼 얘도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부채 서비스 안 되고. 그런가요? 당연히 소득세라는 것도 들어가면 안 되죠. 나중에 빼줄 거니까. 그렇죠? 개인은 소득세 내고 법인세죠.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근데 자본적 지출은 뭐냐면 들어보세요. 건물을 증축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만약에 10층까지 임대하다가 11층을 만들어서 임대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그냥입니까? 여기를 투자한 겁니까? 그럼 이건 경비가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매각을 하게 되면 이거에 대한 받는 거예요. 그럼 경비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자본적 지출.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세법 시간에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인데 자본적 지출은 경비 처리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대수선비 같은 거.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인데 무슨 감가요? 건물이죠, 건물. 비품의 감가는 경비 처리하죠. 근데 건물은 안 해요. 건물은 어떤 그 건물에 대한 거는 회계 처리지 그게 경비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소유자의 급여나 개인적인 업무 부위는 당연하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암기하시냐. 10월 26일까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공부량이 그냥이 돼요? 증가를 해야 돼요? 공부가 감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뭐가 감소하면 안 된다? 공부가 감소하면 된다? 포함 안 된다? 공이 뭐죠? 공실 및 불량치. 부는 부채 서비스의 감가상각비하고 소득세는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죠? 공부 감소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암기하시고. 자, 그 다음에 쭉 보시면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게 있나요? 부채 서비스액은 원금 상환분에다가 이자 지급을 합쳤어. 그 다음 따라서 저당 지불액. 다 똑같은 경우에 원리금 균등액 똑같은 얘기니까 그렇게 가져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이해 갔죠? 근데 넘겨보시면 좀 아쉬운 게 제가 이제 오늘 갖고 오려다가 거기 영업소득세 계산이라는 게 있나요? 계산이 있는데 대체 충당금이라는 단어가 있죠. 요게 이제 아까 대선 충당금하고 틀려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요약집에서 이제 우리가 가겠는데 자, 우리가 보세요. 연말정산 같은 거 하더라도 공제를 받는 게 있고 공제를 안 받는 게 있죠. 자, 여기 처음이니까 조심스럽게 할게요. 영업소득세 있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저자가 책을 잘 쓰셨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갑니다. 대체충당금이라는 게 있죠. 이 대체충당금은 뭐냐면 나중에 이제 제가 프린트를 내드리겠지만 임대사업을 하게 되면 그냥입니까? 에어컨을 설치해 줄 수도 있습니까? 주방기구도 설치해 줄 수 있죠. 근데 얘네들이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냥요. 대체를 해야 돼요. 대체를 하는 적립금이에요. 그죠? 그러면 나중에 대체하게 되면 그냥요. 돈이 들어가요. 들어가니까 이거를 대체 충당금을 경비 처리에 들어가요. 어느 처리에 들어간다? 경비.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나중에 이 대체 충당금은 영업 경비 항목의 하나입니다. 무슨 경비 항목이다? 영업 경비. 그래서 우리가 임대 아파트나 에어컨 시설, 주방기구를 일정 기간 대체할 때 그냥입니까? 지출해야 됩니까? 지출해야 되죠. 그런가요? 이걸 영업 경비에 포함시켰거든요. 무슨 경비? 영업 경비. 근데 나중에 제가 프린트를 나중에 날아드리겠지만 지금 에어컨이나 주방기구를 설치하게 되면 나중에 월세를 더 받을 수 있죠. 그냥요 가치를 증진시켜요. 그러한 자본적 지출에 대한 이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공제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래서 필기를 한번 해보세요.
세액 공제가 가능한 게 있고 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 그 연말정산 같은 거 했을 때 영수증 챙기시죠? 그냥입니까? 세액 공제 받습니까? 그럼 공제를 많이 해주는 게 좋죠. 그런가요? 그럼 우리가 세공제가 가능한 거는, 자, 아까 건물의 강가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럼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그냥이야 빼줘서 세공제를 해줘요. 아, 얘기 좀 해봐. 얘기 좀 나올. 그러면 이자도 어떻게 돼요? 이자도 은행이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자 지급분도 세공제를 안 한다, 공제를 해준다, 해줘요. 근데 좀 전에 대체충당금 있었죠. 대체충당금은 우리가 그러한 에어컨이나 주방기구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경비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요, 그걸 충당해요. 충당하죠. 들어보세요. 충당하죠. 근데 이거를 자세히 봤더니 이런 것들은 나중에 교체해주게 되면 그럽니까? 이 건물의 가치를 증진시킵니까? 그러면 수선비지만 자본적 지출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공제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치사하게 뺐던 걸 그냥 해야 다시 더해야 돼. 더해야 되는 거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럼 이걸 공제가 돼요? 오히려 더해요. 더해서 가세를 하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원금 상환분이라고 적혀져 있죠. 원금 상환분은 없어지는 겁니까? 내가 나중에 가져가는 겁니까? 가져가죠. 원금 상환도 공제를 해줄까? 더해줄까? 더해주잖아요. 박스는 보고 있어요? 자, 갈게. 대체충당금은 뺐어? 더했어? 더했고, 감가와 이자는 빼줬죠. 그럼 감가와 이자는 그냥입니까? 세금에서 공제를 해줍니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근데 대체충당금은 공제를 해요? 오히려 과세를 해요? 과세해서 세액 공제를 안 한다는 거죠. 원금도 더해주죠. 찾으셨습니까? 그럼 제가 할게요. 이제 들어볼게요. 나중에 이제 제가 이런 내용들은 프린트를 좀 해드릴게요. 원래 기본소에 그런 얘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그럼 가볼게요. 자, 지금 순영업 소득서부터 시작했죠? 그럼 순영업 소득으로 시작을 해서 대체충당금은 아까 공제를 했어요? 공제가 안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더해야죠. 대체충당금은 더한다. 기하고요. 대체충당금은 더하고, 그 다음에 건물의 감가나 이자는 그냥입니까? 세액 공제를 해줍니까? 해준다는 건 빼주죠. 지금 박스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자, 그냥 감가예요? 건물의 감가예요?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빼줘요. 빼주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감가상각분 빼주고 이자도 빼주죠. 이자. 그래서 우리가 순서대로 갈게요. 그냥 첫 번째 이자부터 나왔죠? 이자 지급분은 빼주고, 그냥입니까? 건물의 감가도 빼줍니까? 건물의 감가상각분, 감가상각분, 건물. 자, 그러면 세법 시간에 과세 대상 소득이라는 거 배우셨죠? 과세 대상 소득. 그러면 세율이 없어요? 세율이 있어요? 만약에 30%다 그러면 0.3을 곱해야겠죠? 그럼 영업소득세가 나온다는 거죠. 영업소득세. 자,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 시험 문제 안 나왔지만 감정평가서에 나왔는데 그 옆에 보시면 순소득이에요? 세전현금 수지예요? 그럼 세전현금 수지로 시작할 수도 있죠. 들어간다면. 그럼 세전현금 수지는 일단은 그냥입니까? 대체는 더해야 됩니까? 더해야 되죠. 세공제가 안 되니까 더하고, 그 다음 보세요. 아까 순소득에서 세전으로 올 때 왜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게 있었죠? 그러면 원금하고 이자를 빼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원금은 아까 공제를 합니까? 공제를 안 합니까? 안 하고 과세하죠. 그죠? 그럼 빼주면 돼요? 안 돼요? 빼줬으니까 다시 더하자는 얘기예요. 원금 상환분. 원금 상환분은 더하고, 그냥이야 감가는 빼주죠. 그래서 감가상각분은 빼준다는 거죠. 감가상각분. 그럼 우리가 과세대상 소득이 있으면 나중에 영업소득세가 같아야 되죠. 그래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다시 갑니다. 대체충당금은 빼줘요? 더해줘? 그러면 공제가 돼요? 공제가 안 돼? 안 되죠. 원래는 영업경비 항목이었죠. 그래서 에어컨이나 주방기구를 교체하기 위해서 경비를 뺐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프린트를 나눠드리겠지만
이 에어컨이나 주방기구 설치하게 되면 건물의 가치를 그냥입니까? 증진시킵니까? 유리창 깨진 것 같은 경우는 그냥 수선비로 날려버리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치사하게 그냥요 다시 더해줘야 돼요. 더해줘야 되고 여러분들 이자는 내가 가져가요? 은행이 가져가요? 그러면 세금에서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원금 상환은 내가 나중에 가져가죠. 그러면 네가 소득이라는 거죠. 그럼 공제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고 건물은 아까 경비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너 감가상각비 너는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자, 처음이니까 감가상각비에 대한 거는 뭐의 감가를 얘기하죠? 그럼 감가와 이자는 그냥입니까? 공제가 가능합니까? 공제 가능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공제 안 받는 게 나아요? 공제 받는 게 나아? 이게 세액 혜택이 있다는 거죠. 세제 혜택이. 대답해야 다음 넘어가는데? 얘네들은 공제가 돼? 그럼 좋아? 안 좋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영업소득세를 내면은. 그런가요? 그럼 대체충당금은 그냥요 과세를 해야 돼요. 더해주고 원금도 더해준다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학개론에서는 둘 다 외워야 돼. 한쪽만 가면 돼. 갈게. 그럼 이거 안 가도 되잖아. 이것만 가면 되잖아. 그래서 절반. 지금 정부가 보유세든 뭐든 그냥입니까? 세금 거두려고 눈이 빠지고 버쩍버쩍하죠? 미치겠어요. 아주 그냥 세금만 내 세금만. 움직이면 세금이야 그냥. 그죠? 미치겠어. 그럼 그냥이야 정부는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그래. 우리는 안 내려고 하죠. 대답해봐. 지금 부동산 투자하고 있지? 지금 뭐 하는지는 알아? 부동산 투자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 임대사업을 해서 지금 뭐 하는지 모르는 것 같은데? 임대사업을 해갖고 내가 25칸을 케어낼 거 아니야 임대료를. 뺄 거 더 하고 뺄 거 더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세금을 내라는 거야 세금을. 많이 내고 싶어? 적게 내고 싶지?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많이 거두려고 하지. 그죠? 맞죠? 그럼 항상 세금은 정부 입장이잖아. 그럼 얘네들은 감가된다는 거와 이자는 우리한테 빼주는 거 우리한테 좋아. 근데 세금은 우리가 대공제되면은 정부가 조금밖에 못 걷잖아. 그냥 굉장히 건방스러워. 그래서 따보세요. 감히 겁도 없이 세공제가 가능하다니. 그럼 감히는 빼주는 거야. 연구한 거야. 그럼 뭘 빼준다? 감히만 빼, 감히만. 감히만 빼고 다른 건 다 안 빼준다는 거죠. 대답해봐. 오로지 빼는 건 뭐다? 감가와 이자만 빼고 다른 건 안 빼준다는 거죠. 이해 갔나? 그럼 우리가 따보세요. 순대 이감, 세대 원감. 그럼 이자와 원금의 차이점이죠. 이렇게 하면. 근데 우리가 요거는 감정평가 나오고 한 번도 공인 중에서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대 이감이라는 게 있죠. 요걸 좀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따라서 순대 이감. 그러면 가미를 빼는 거죠. 가미를. 맞아요? 그래서 좀 위치를 바꿔볼게요. 그냥이야 가미를 빼. 가미는 빼주지. 그래서 따라서 순대 가미. 오늘 집에 가서 순대를 사가세요. 그 자녀분 중에서 한 분이 계속 쳐드세요. 네가 순대를 다 처먹다니? 감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순대를 빼줘야 돼요? 가미를 빼줘야 돼요? 가미를 빼주죠. 이렇게 가미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만약에 세대 원감이 나왔더라도 그냥입니까? 감가만 뺍니까? 감가만 빼는 것만 좀 암기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나중에 이제 대체충당금이나 이런 내용들은 제가 프린트를 나눠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내가 밑에 보시면 중요 기출문제 하나 있어요? 이게 나온다고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제가. 근데 똑같지는 않고 또 돌려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 별표는 쳐놓으세요? 쳐놓으시는데 똑같이 나오진 않아요. 똑같이 나오진 않고 약간 돌려냈던데 일단 가볼게요. 그때 답만 외우지만 안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자 들어보세요. 이제 조금 내용을 좀 볼게요. 저 보세요. 자, 우리가 자 갑니다. 야매만 하면 안 되니까 들어갈게요. 영업소득세죠. 뺍니다. 영업경비, 부채 서비스. 자, 따라서 총소득. 그럼 총소득이라는 건 그냥 아직 경비를 안 뺐어요. 안 뺀 거죠. 대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순소득. 뭘 뺐다는 거죠? 경비를 뺀 소득이에요. 맞나요? 근데 순소득은 아직 이자를 뺐어요? 안 뺐어요? 빚을 안 뺐고. 세전은 빚을 뺐죠? 근데 그냥요 세금은 공제 안 했어요.
안 했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득은 따라서 총소득, 순소득, 세전소득, 세후소득 네 가지 소득이 있어요. 맞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자 만약에 100원에서 10원 빼면 90원이죠. 어려운 거 절대 안 물어봐요. 10원 빼면은 80원이죠. 10원 빼면 70원이죠. 위에 게 크죠? 반드시 큽니까? 같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빚이 없으면 이가 없으니까 순소득과 세전이 같을 수 있고 적자면 세전과 세후가 같을 수도 있다라는 게 마지막 염리 가져가셔야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나중에 이제 아마도 오늘은 못 갈 것 같아서 이제 일단 보여드리고만 오겠는데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그러니까 페이지로 가시면은 교재 우리가 페이지 291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291페이지 가시면 어림셈법 있어요? 내일이 모의고사예요? 그러면 이제 거의 순소득 순수 나와요. 밑에 순소득 순수 찾았습니까? 찾았습니까? 다음에 자본회수 기간. 이 순소득 순수는 자본회수 기간을 얘기를 해요. 맞습니까? 그럼 만약에 이 자본회수 기간이 오래 걸린다면, 자, 오래 걸리면 순소득 순수가 작아질까요? 커질까? 커지겠죠. 맞습니까? 그럼 순소득 순수는 무슨 회수 기간을 얘기한다? 자본회수 기간. 그죠? 거기다 적어놨어요? 내일 모의고사? 적어놨죠? 근데 이래도 제가 희망이 있는 게 가르쳐줘도 내일 못 풀 거예요. 그래서 이 순소득 순수는 무슨 회수 기간을 얘기한다? 자본회수 기간. 그러면 자본회수 기간이 길어지면 이 순수도 길어지겠죠. 얘기해 보세요. 거봐, 내일 못 풀 거라니까. 가르쳐줘도, 그죠? 그럼 이 순수가 작으면 회수 기간도 짧겠죠. 이해하셨죠? 그죠? 근데 제가 지금 이 총순까지는 그냥입니까? 총투자액이 올라갑니까? 총투자액이 올라가고 넘기시면 전후는 무슨 투자액이 올라간다 그랬죠? 지분 투자액이 올라간다고 얘기했나요?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총순까지는 무슨 투자? 총투자. 전후는 지분 투자가 되겠죠. 그런가요? 자, 이걸 이제 설명하겠는데 잘 들어보세요. 총순까지는 아직 빚을 뺐어요? 안 뺐어요? 따라서 비비세, 따라서 경비 내고, 빚 갚고, 세금 내고. 그러면 총순까지는 빚을 안 뺐죠? 그러면은 자, 아직 빚을 안 뺐다는 거는 돈을 안 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총투자액으로 갑니까? 총투자액으로 가요. 예? 그럼 총순까지는 무슨 투자액으로 올라가요? 총투자액으로 올라가는 거죠. 돈을 안 빌렸으니까. 그러면 10억이야, 20억이야. 20억에 대한 총투자로 계산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순소득이 2억이면은 얘가 총자본 수익률이 우리가 10%가 나오는 거죠. 맞나요? 근데 넘기시면 세전과 세후는 그냥요 지분 투자액이 올라갔어요. 총이 아니죠. 이제서부터는 빚을 빼줘서 계산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냥입니까? 10억이 내려갑니까? 10억이 지분 투자가 내려가죠. 화이팅. 왜? 빚을 빼야 되니까. 상태가 안 좋네. 아까는 그냥이야 안 뺐어. 그럼 20억에 2억으로 계산하라는 거야. 이거 빚 뺐지? 빚이 있다는 거야. 그럼 나도 멍청해졌어. 그럼 20억으로 계산해야 돼? 10억으로 계산해야 돼? 그렇죠. 빚이 있으니 10억으로 계산해서 이자를 빼줘야 되죠. 어려운 거 없어요. 그럼 이제 그냥입니까? 지분 투자로 갑니까? 지분 투자로 가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그냥에 대해 빚이 있어. 그럼 2억에서 부채 서비스를 빼야지만 세전이 되잖아요. 그러면 총이에요? 지분이에요? 지분으로 간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아마 다음 주가 될 것 같아요. 총순까지는 무슨 투자가 올라가고 총, 전후는 지분 투자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상태가 안 좋아서 다시 얘기하자는 거죠. 순소득까지는 빚을 뺐어요? 안 뺐어요? 나도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죠? 이런 어려운 걸 배우는 것도 아주 뭐 눈물이 나는데 좀 강의 참여를 하세요.
빚을 뺐어? 정말? 빚은 계산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2억에서 딱 끊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돈을 어떻게 돼요? 그냥 해야 돼요? 총투자로 가야 돼요. 20억 대비 2억으로 가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전우는 그냥요 부채 서비스를 뺐어요. 뺐다는 것은 내 돈을 10억으로 가서 대비하자는 거죠. 그래서 2억에서 부채 서비스를 빼니 10억에 대한 지분 투자가 내려가요. 맞습니까? 그래서 총순까지는 무슨 투자? 전우는 지분 투자가 올라가서 계산한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이걸 암기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되셨어요?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넘기셔서 페이지 290페이지로 가시면은 280페이지로 가시면 지분 복귀기라는 게 있나요? 280 찾으셨어요? 이것까지 해야 그 중간에 있는 기출 문제를 마치고 내일 모의고사가 비슷하게 나와요. 알겠죠, 그죠? 지분 복귀액 있어요? 찾았습니까? 근데 항상 얘기하는 건 제가 이렇게 가르쳐줘도 내일 못 맞힐 사람이 많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아요, 그죠? 답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니까. 무슨 복귀액? 지분 복귀액. 자, 여기만 하고 이제 좀 했다 갈 거니까 좀 힘을 내세요. 지분은 남의 거예요, 지분은 자기 거예요. 20억이 들어갔죠? 그 운영 때 들어와요, 처분 시 들어와. 처분 시에 복귀가 된다는 거죠. 그럼 운영 시에 현금 수지다, 처분 시다. 처분 시에 매각 시에 현금 흐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각 현금 흐름이라고 있다가 나옵니다. 기출 문제. 매각 현금 흐름이고, 자, 그러면 내가 20억으로 사서 20억으로 양도를 할 수 있죠. 그럼 25억을 따라서 매도 가격. 오른쪽에 박스 있어요? 매도 가격이 양도 가격이에요. 그죠? 매도 가격. 그래서 매도 가격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따가 기출문제 총 매각 대금이라고 합니다. 총 매각 대금이면, 자, 따라서 비비세. 그냥인데요, 경비부터 내야 돼요. 매도 경비라는 게 있나요? 이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중개 수수료죠. 이게 우리가 기타 경비. 그래서 매도 경비를 내고요. 경비를 내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그냥입니까? 순이라는 게 떨어집니까? 경비를 뺀 게 순이에요, 항상. 순매도에. 보고 계셔요? 그 다음에 봐봐. 만약에 10억의 저당 투자액 전체에서 10억에 대한, 아까 원리금은 뭐와 뭐를 더한 거죠? 원금과 이자. 원금 상환분과 이자 지급분을 더한 거죠. 그럼 5억을 상환하면 아직 그냥이에요. 5억은 미상환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저당 잔금이 잔액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빼주고요. 미상환 저당 잔금을 빼주고요. 그럼 이게 나온 게 세전이죠, 그죠? 세전 지분복귀액, 세전 지분복귀액이고, 그 다음에 자본이득세라고 돼 있죠? 이게 양도소득세예요, 우리나라에. 저거 무슨 세? 양도소득세, 자본이득세. 그러니까 그러면 교수님 왜요? 아니 왜 양도세라고 안 적고 자본이득세라고 내면 거기 캐피탈 게인 텍스라고 돼 있어? 운하 용어야? 어떻게 알았어? 그걸 번역한 거예요. 그죠? 캐피탈이 자본이고 이제 그 이득세니까 우리나라는 자본이득세라고 한다, 양도소득세라고 한다. 양도소득세라고 그래요. 근데 양도소득세라고 나올 수 있지만 자본이득세라고 나올 수도 있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고, 세전이 됩니까? 세후가 됩니까? 세후 지분 복귀가 되죠. 그런가요? 그러면 잡을게요. 자, 따라서 비비세. 뭐부터 내야 돼요? 경비 내고, 빚 갚고, 세금 내죠. 맞습니까? 그럼 얘도 100원에서 빼볼게요. 10원, 90원, 10원 빼면 80원, 70원인데 밑에 게 커요? 위에 게 크죠? 근데 반드시 커요? 같을 수도 있어요. 잔액이 안 남을 수 있고 양도 차익이 없을 수 있죠. 똑같아요. 그 다음에 봐봐. 아까 따라서 총매각 대금. 아까 총이 있었죠, 그죠? 그럼 따라서 총순 전후. 총순 전후라는 건 똑같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좌측에 보시면은 중요 기출 문제 있나요? 찾았습니까? 이걸 풀어야 됩니다. 이걸 풀어야 내일 모의고사 맞춰요.
답이 몇 번이에요? 답 봤죠? 저 5번이에요. 아까 공부감소 기억나시죠? 그 공부감소는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는 포함되지가 않아요. 그런가요? 얘기해야 다음 넘어가요? 5번이 정답이죠? 이걸 맞춰야 될 모의고사가 맞아요.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는 안 할게요. 자, 1번에 가시면은 영업현금흐름이라는 게 있나요? 대답 좀 해줘. 자, 이건 그냥이야 매각이야. 매각현금흐름. 유효총소득 있죠? 그럼 어떻게 돼? 얘는 어떻게 구해요? 가능총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에 대한 손실과 기타 수익을 반영했죠. 대답해요. 자, 세전은요. 세전원금 수지는 뭐에서 뭘 뺐어요? 순영업 속에서 부채 서비스를 뺀 거죠. 맞나요? 자, 오늘 집에 갈 때 그냥이야 순대를 사가. 그다음에 순대 가미. 그러면 가미를 빼주죠. 감가상각비라는 게 있었죠. 건물의 감가상각을 알아야 공제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영업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된다. 알아야 감미를 빼줘요. 요게 나왔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 문제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내일 모의고사를 몇 시에 보나요? 9시 반에, 그죠? 야, 결혼하면 잘 맞히겠다. 그죠? 그래서 근데 모의고사를 반드시 좀 하세요. 그죠? 그래서 올해 3월 달인가요? 3월 달.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많아요. 3월 달에 왜 안 보세요? 했더니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4월 달에 가서 되셨어요. 아직 안 됐어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계속 가다가 9월 달 되셨어요. 엄마, 안 됐어요. 10월 달 가서 망해요, 이거. 왜냐면 모의고사는 지금 점수가 안 나와요. 그죠? 지금 점수가 막 7, 80점 나오는 사람은 재수생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스토리 가르쳐 드리면 제가 강남에 있다가 종로로 갔거든요. 근데 강남에서 한 사수하신 분이 떨어져 갖고 창피하니까 종로로 간 거야. 난 알고 있잖아. 근데 딱 옆에서 언니 언제 공부, 이번 처음이야. 그러는 거야. 재수없어. 그러더니 모의고사를 80점 맞았어, 처음에. 당연하지. 사수했으니까. 그래서 옆에서 언니 이렇게 공부 잘할 때 어머, 나 어렸을 때 공부 잘했어. 재수없어. 그치? 그러니까 처음에 나오는 사람들은 의심을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안 나와. 아시겠죠? 처음에 막 7, 80점 나오는 사람들은 진짜 뒷조사 해야 돼. 이거 어디서 마산에서 울산에서 공부했던가 와갖고 이거 괜히 뭐 잘난 척하고 막 그런 거야. 뭐 머리가 똑똑해서 그랬다 그러니까 자 점수 안 나와요. 다 안 나오는데 그냥 뒷조사 해야 돼. 해야 돼. 그러니까 막 점수 막 나오는 사람은 이거 뻥이야. 그죠?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돼요? 시험 보는 테스트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체 점수에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봐야 됩니다. 알겠죠? 근데 학교는 강사는 그냥이야 내일 나올 것도 가르쳐줘. 가르쳐주잖아요. 그죠? 가르쳐주는데 답을 가르쳐준 건 아니잖아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왜냐면 그래야 학교는 내가 좀 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좀 강사가 가르쳐줘야 돼. 근데 내가 또 그래라 1번에 4번 막 가르쳐주기 안 했어. 그렇게 가르쳐준 게 아니라 이렇게 내용을 가르쳐준 거지. 근데 나는 지금까지 경험상 내용을 가르쳐서 못 푸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걱정 안 하는 거야. 근데 내일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일은 점수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이렇게 참여를 한다. 그렇게 보세요. 아시겠죠? 이게 계속 쌓여야 돼요. 왜냐면은 그런 분이 있어요. 나 모의고사 안 보고 그냥 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볼래. 꼭 그게 소용없어요. 그죠? 뭐 다 보고 모를 텐데, 그죠? 하지 마시고 항상 테스트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결론은 괜찮죠, 내일. 그죠? 그래서 지금 다음 시간에 가실 분이 있는데 가시면 안 돼요. 다음 시간에 또 가르쳐줘요. 이렇게 가르쳐줘서 다음 시간에 계산 문제도 가르쳐주니까 그렇게 좀 가져가셔야 됩니다. 좀만 쉬었다가 갈게요. 예.